자, 2번 들어갈게요. 2번. 논제 보겠습니다. 여기죠. 제시문 다라마바의 내용을 제시문 나에 나타난 선택의 근거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결국 나로 얘네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네요. 그죠? 나눠서 자, 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나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나에서 이걸 다 설명했잖아요. 공통점을 여기서 찾기보다는 여기서 찾는 게 낫겠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다 설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통점을 다라마바에서 찾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힌트를 나에서 얻으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이제 가의 실험 결과가 가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나오죠. 가의 실험 결과가 나에서 정의된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를 먼저 읽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다라마바를 먼저 읽는 게 좋을 텐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를 먼저 읽어야 돼요. 다라마바 읽는다고 해서 어떤 답안이 뾰족하게 튀어나올 건 없겠죠. 근데 묘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읽어보고 기준을 바로 세운 다음에 이런 기준으로 다라마바를 읽어봐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먼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죠? 심표 앞에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나부터 읽어볼게요. 자, 나를 보시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 여러 가지 기회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회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때 선택의 대가, 즉 선택의 선택의 비용은 그 선택으로 포기한 기회의 가치이며, 자,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 기회비용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배운 학생들은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중략.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선택에 따른 이득, 즉 편익도 발생한다. 앞에서는 비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편익을 설명합니다. 자,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계산해 본다는 거죠. 비용이 많으면 안 하고, 그죠? 편익이 많으면 하고,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는 사고방식을 경제적 사고라고 하며, 경제적 사고죠.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다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접근할 때는 비용과 편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사고일 때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지 다른 분야 윤리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 평가,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이게 화제죠. 중심 화제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이란 기회비용을 뜻하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회비용이 비용이다. 우리가 말하는 비용 편익에서 그 비용이다 라는 거고, 편익은 뭐 다 알듯이 그냥 선택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을 말한다라는 거죠. 편익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해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량하기 어려울 때는 비용과 편익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이게 주제예요. 그죠?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전체 내용 우리가 교과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중요한 개념들이긴 한데 이 논술 문제에서 여기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죠? 계산이 안 되면 비용 편익을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량하기 어려울 때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다른 제시문을 평가를 해본다면은 안 봐도 우선은 비용이 뭔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익이 뭔가 찾아봐줘야 되겠죠. 둘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 계산하기 어려울 때 주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량하기 어려울 때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제시문을 읽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달을 봅시다. 비용 편익을 우선 찾아줘야 돼요. 자, 달을 보면 다음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기념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99%를 평생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쓴 편지의 일부이다. 이거 뭐예요? 이게 다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이 우리 딸에게 보내는 편지, 너의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기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아. 우리 오늘 엄마 아빠는 세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로 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계속해서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남아있을 테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나이를 먹고 시작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해서 기다릴 수 없단다 하고 중략한 다음에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사람의 잠재력을 진화시키고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죠.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편익이 되겠죠. 예. 편익이 되겠고 이게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용은 이제 기회비용이 돼야 될 텐데 기회비용이 되는데 우리가 저커버그가 딸에게 주식을 1%만 주겠다. 99%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편익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비용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재심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비용과 편익 계산이 객관적으로 계량화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원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심은 단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홀리가 올림머리에 진주 목걸이, 검정 원피스를 차려입고 보석 가게 티파니의 진열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손에는 샌드위치와 커피가 들려 있다. 그죠?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쇼윈도 앞에서. 자, 영롱한 다이아몬드에 경외의 눈빛을 보내며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값비싼 보석은 그림의 떡이지만 우울할 때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죠? 자, 티파니로 달려온다.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 상류층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믿는 홀리에게 티파니는 결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안식처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죠? 이게 안식처라는 거죠. 그래서 중략하고 사치제인 보석은 어떤 면에서 하등의 쓸모가 없지만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는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안식처 그죠? 안식처,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모두가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파니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을, 그죠? 이렇게 치르면서 버스도 아니고, 걸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택시까지 잡아 타고 와가지고 비용을 치르면서, 이렇게 안식처, 그죠? 요런 편익, 그죠? 이렇게 편익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비용 자체는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 이 비용 자체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얻어지는 마음의 안식과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의미하는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 이것들은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죠. 다이아몬드의 가격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모두 그쵸 측정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편익은 역시 마찬가지로 잘 계산이 안 된다. 그죠? 명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보시면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앤, 내가 여기에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 없단다. 그래서 꿈꾸는 표정은 멍한 표정인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너 희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앤이 경쾌하게 웃으면서 희생이라뇨. 초록지붕 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가. 이게 쭉 읽어보면은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마릴라에게는 이게 너무 희생이다. 넌 나가서 더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앤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건 희생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략.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조금씩 공부할 거고요. 계획이 참 많아요. 자,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이곳에 최선을 다해 살면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전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중량 다음에 그 모퉁이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믿음, 그죠? 희망, 이런 것들이 편익이 되겠죠. 그죠? 여기 남아가지고 마릴라에 의하면 여기 남아있는 게, 그죠? 여기 레드먼드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N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편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편익은 믿음과 희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계획이 다 실현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도 되고 시력도 지켜드리고 뭔가 이게 독학으로 대학도 공부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믿음, 희망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오는 편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이 초록 지붕 안에 남아서, 그죠? 마릴라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죠? 기회비용, 그죠? 레드먼드에 가지 않음으로써 얻어진 생기는 어떤 비용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거고, 계산은 안 된다, 그죠? 계산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비용도 계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편익도 계산이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수치화해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볼게요.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따라서 구매하는 것으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이다. 유행, 그죠? 그래서 밴드웨건은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행렬 맨 앞에 밴드를 태우고 다니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그죠? 퍼레이드 같은 거죠. 자, 밴드웨건에 따라 우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구매하는 걸 보고 따라 사거나 새로운 패션을 따라가려고 구매하는 것도 또는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 구매하는 거 보고 또 따라하는 거죠. 이 따라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편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편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이 문제의 의도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비용 편익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봐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제시문 나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해석해달라, 설명해달라는 거지. 이런 현상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이 현상이 잘못됐다, 비합리적인 소비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 관점에서 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을 쓴 학생들은 그렇죠,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는 습관,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는 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아까 처음에 문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지.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은 나에 있어요. 나에서 어디 비판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아무튼 그런 학생들 좀 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가 확실히 계산될 수 없는 비용과 편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되지 않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비용이고 어떤 부분이 편익인가, 그리고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죠? 요런 부분까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비용, 편익, 그리고 계량할 수 없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각각의 제시문을 설명할 때 다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반부 쉼표 앞에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 부분 좀 까다로운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문 나에서 나온 비용 편익 분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계량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차별화된 답안을 쓰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위 수준에 있는, 그죠? 비교적
사례가 문학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례나 수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상위 수준에 있는 우리가 제시문을 골라보라고 그러면 바 아니겠어요? 바? 바에서 보시면은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는 있어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고 이것이 매우 좀 사실상 또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긴 할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그죠? 이론적인 내용, 보편화된 내용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제시문들이 다 똑같아. 성격이 다 똑같은 사례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례인데 유독 바마는 이론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이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이긴 합니다만은 제시문 반은 뭔가 이론적인 밴드웨건 효과라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론적인. 그렇다면 나머지 사례, 문학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은 이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 그러면 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공통점을 찾을 때는 나다, 라마 뭐 이렇게 다라 마바에서 그냥 두서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를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라고 설명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봅시다. 정말 다른 사람을 영향을 받을까요? 다 그러하죠. 그러하죠. 이 부분 그러하죠. 다른 사람 그죠? 사회적 지위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마도 마릴라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 요런 아이들 그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도 공통점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언급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고 답안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까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침이 많아가지고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가해 실험 결과가 나에서 정의된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공통점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이 다 계산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선택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 항상 미쳐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공통점이었고 이것에 의해서 제시문 가해 실험 결과가 나에서 정의된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이걸 감안해가지고 가를 해석했을 때 이 가의 선택 역시도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보면은 자, 10명의 사람을 모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씌어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씌어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게 된다. 결국 이제 개인과 공공으로 나누어서 실험하고 있는 건데, 자, 어떤 사람이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1,000원을 받고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은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실험이 끝난 후 5만 원을 받지만 그래서 5만 원 나한테만 모두 투자하면 5만 원이 되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0원을 받게 된다. 반면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이 실험이 끝난 후에 25,000원을 받고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 25,000원씩을 돈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0장 전부를 그죠? 25,000원 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진 표의 60%에 이르는 표를 푸른색에 넣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은 자기가 가지고 반은 이제 공공에 우리가 이제 나눠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 편익 계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5만 원을 얻는 것이 나한테는 유리하니까 나한테 다 넣는 것이 맞지만 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넣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좀 할당을 공공에게도 할당을 좀 많이 해준다. 절반 정도는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랄까 비용이 편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에게 희생하는 거를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낸 공통점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한 이것이 공공의 내가 배려하는 마음, 그죠? 이러한 가치들,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비용과 편익은 계산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써가지고, 그러므로 이 두 개는, 이 실험은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이 맞다. 그죠? 합리적 선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할 말은 있지만,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나의 제시된 선택의 근거는 비용과 편익이다. 비용과 편익. 선택의 주체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 가치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가 어려울 때 이 부분도 핵심이죠. 그죠? 비용 편익 계산. 그래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그냥 비용과 편익 요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이 선택 얘기가 나오면서 합리적 선택이란 말 안 해주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는 계량화 어려울 때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바를 설명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제시된 선택의 주체는 본인 소유 주식의 99%를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은 본인의 딸을 포함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잠재력 향상과 아까 체크했죠. 다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결정되었고 저커버그 편익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비용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편익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계산될 수 없는 그죠? 그 가치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라는 보석가게 티파니의 진열장을 방문하는 홀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홀리의 선택은 보석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거의 없지만 본인의 자아 정체성 및 뭐 이런 편익 안식처는 없나? 그래서 안식처 쓰면 좋을 텐데 사회적 지위 현상 이런 것이 결정되는 이런 편익은 사회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타인이 홀리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재심은 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쓰라는 거 아닙니까? 나에서는 타인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여기서 나를 해석한 기준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재심은 다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는 그럭저럭 넘어간다 치더라도 왜 갑자기 타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매우 아쉽습니다.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나중에 공통점을 얘기할 때 나와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이 어떻고 편익이 어떤데 이건 다 계산해서 나온 선택이 아니다. 계산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이다. 라는 것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봅시다. 마의 N은 레드먼드로 이주하지 않고 마릴라 곁을 지키며 교사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살펴봐야 되겠죠. N의 선택은 시력을 잃어가는 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이 편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력 저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의 타인이 얘기 나오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출 의도가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그죠? 타인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근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자꾸 이런 어떤 타인을 중점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비용과 편익 또 한번 얘기합니다. 비용과 편익 그 기준으로 해서 이 N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뭔지 그 다음에 N이 드는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라는 것은 이 레드먼드로 가지 않은 거죠. 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남아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마릴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희생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 되겠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편익 아닙니까? 마릴라와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희망이 있다는 것 이 편익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봐도 한번 봅시다.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인 편승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편승 효과의 본질 중 하나는 타인의 소비에 의해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을 해 준다면은 이제 편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 타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 맞기는 맞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계산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써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타인의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벼르고 있어요. 예, 그 공통점으로 타일을 쓰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가에 나타난 실험은 실험 참가자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아닌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점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바로 분석해 버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시문들의 이 다라 마바가 이 마바가 공통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있다. 그죠? 합리적 선택이긴 하지만은 비용 편익이 명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에는 타인의 상황이 고려되어 있다. 그죠? 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는 것을 한 문단으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가로 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공통점인지 아닌지 모른 채로 이렇게 은근슬쩍 쓰고 있는데 논제에서 공통점을 쓰라고 바탕으로 쓰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보여주네. 다 마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인의 편익과 비용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은근슬쩍 그죠?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타인의 금전적 편익이 실험 참여자들의 편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편익 비용의 주관적 평가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어디 있니? 타인 어디? 예, 비용이 타인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우리가 나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인의 얘기가 나와주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점으로 지적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다라 마 바를 타인의 얘기를 쓰는 건 좋은데 이 계산 불가능성, 계산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쓰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논제를 다시 볼까요? 논제를 다시 보시면 좀 지워가지고 네 논제를 다시 보시면은 전반부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시문 다라마마의 내용은 나에 나타나는 선택의 근거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에는 타인의 얘기가 있습니까? 나의 타인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비용과 편익 계산이 있고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타인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끊고 그 다음 문단에서 쓸 때 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뭔지를 지적을 먼저 해주는 과정에서 타인 얘기가 나와줘야지 왜 여기서 자꾸 타인 얘기를 하냐고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이긴 한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2번 문제 뭐 최종 판단은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이렇게 쓰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